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에서는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 가운데 첫 퇴원자도 나왔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 장애인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들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귀국 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 감염자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열이 나도 진료받을 곳이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진의 추가 감염 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처방을 허용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7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이 대구 경북 지역 환자인데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대구 확진자는 710명, 경북 확진자는 317명입니다. 합쳐서 1,000명이 넘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1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73세 남성으로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호흡 곤란이 심해져서 동산의료원으로 이송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셨고 2월 24일 폐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치료를 계속하였고 그 상태가 악화되어 오늘 새벽 1시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경북 지역 첫 퇴원 환자도 나왔습니다. 37번째 확진자인 47세 남성 환자로 지난 18일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2번에 걸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이번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26일 추가 확진자 가운데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도 포함돼 있어 한때 대구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 별관 건물 2개가 폐쇄됐고 공무원 690여 명이 하루 동안 자택근무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제부시장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제부시장은 어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계속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시민들에게 당분간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사망 사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국내 사망자는 12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성별을 보면 12명 가운데 남성이 9명, 여성이 3명입니다. 전체 12명 중 10명이 50대에서 70대까지 이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이들은 만성 폐질환, 심부전증,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로 병원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인 30, 40대 사망자도 있었는데요. 11번째 사망자인 35살 몽골인 남성은 국내 첫 외국인 사망자로 중증 만성 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숨을 거둔 3번째 사망자 41살 남성은 회사에서 야근까지 마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후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사망자 가운데는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사망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현재 10여 명이 중증 환자 혹은 자가호흡 자체가 불가능한 위중 환자로 분류돼 치료 중인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들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귀국 후 엿새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26일 오전 기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경북 지역 확진자는 모두 29명입니다. 의성이 20명, 안동이 5명, 영주와 상주, 영덕, 예천이 각각 1명입니다. 문제는 2차 감염입니다. 의성에서는 성지 순례를 다녀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안동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2차로 입국한 안동과 청송, 영주, 문경 지역 순례자 19명을 청소년 수련원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2차 순례단에 대해서 하그린파크에 지금 입소한 19명에 대해서 어제 검체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올 거로 보는데 결과는 통보받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출국했던 경주와 영천 지역 순례단 31명은 27일 입국과 동시에 토암산 자연휴양림과 운주산 자연휴양림으로 격리될 예정입니다. 경주가 20분, 영천이 11분입니다. 공항에서 1차 검역을 실시하고 토암산 자연휴양림으로 우리시 보건소 공무원을 직접 보내서 검체 채취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 경북 지역 순례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의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대부분은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나왔는데요. 경북 지역 복지시설에서도 무더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사망자는 모두 7명, 확진자는 무려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신천지 교회 관련자로 26일 숨진 70대 남성 역시 이곳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송에선 한 교도소에 근무하던 27살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수감자와 직원 모두 격리에 들어갔고 칠곡과 예천, 청도의 복지시설에서도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시설 감염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3개의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또는 가족이 신천지 가족이 있어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렸고 시민단체들은 감염자가 나온 건물을 통째로 격리하는 이른바 코호트 조치를 취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밀폐된 장소에 여럿이 함께 생활하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특히 더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접촉을 줄이는 격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구조고 이건 그 안에 그냥 확산이 되는 거를 사실 포기하는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조치로밖에 안 보여요. 복지부나 보건당국 조치가 되게 무책임했다라는. 잇따른 집단시설 감염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상경입니다. 최근 칠곡과 예천에 이어 청도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청도 다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63세 여성 요양부 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양부 호사는 신천지 교인으로 조사 결과 지난 2월 16일 31번 확진자가 예배를 본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는 입소자 6명과 종사자 5명 등 1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현재까지 이들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열이 나도 진료받을 곳이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진의 추가 감염 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전화진료와 처방을 허용했지만 시행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시청에 업무차 수시로 장시간 들렀던 33살 김모 씨. 사흘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병원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열이 지속되면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진료받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도 폐쇄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데다 만여 건 이상의 검사까지 밀리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도 단순 고열은 후순위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고열 환자가 달갑지 않기는 동네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받고 간 환자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이른바 낙인이 찍혀 병원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주제적으로 그냥 왔다만 가셨거든요. 네,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은 여전한 가운데 열이 나도 진료받을 곳이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부산에서는 요양병원 관계자의 확진 소식이 잇따르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의 병원 내 집단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관련 부산 12번 확진자의 근무 장소로 지난 24일 새벽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 중인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병원 내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던 중 요양보호사 1명의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서 중증 환자들을 밀접 접촉한 간병인입니다.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모두 26명. 환자들 간 집단 감염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와 환자와 의료진들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만 이 공간에 감염 위험이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어서 아시아드 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있는 중증 어르신들을 오늘 중으로 부산의료원 1인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 소재 나눔과 행복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비롯해 의료진 등 병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산시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6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부산의 확진자는 모두 55명입니다. 이 중 45%에 달하는 25명이 온천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교회 수련회를 갔던 사람이 150여 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추가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지만 지지부진했던 부산 내 신천지 관련 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하여 어제 저녁에 716명의 명단이 부산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이 중 중복 명단과 타 지역 등의 명단을 제외하고 502명에 대해서는 예배 참여, 정상 유무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명단이 통보되면 부산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수조사를 부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부산 내 음압병상 수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등 69개. 확진자 55명이 입원하면서 남는 병상 수는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이번 주말까지 부산의료원 540여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6일 오전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던 경남 지역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후에 추가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는가 하면 폐쇄에 들어갔던 병원은 재개원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경남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한마음 창원병원이 재개원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 병원 첫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또 다른 간호사가 26일 확진자로 판정되면서입니다. 23일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의사가 확진자로 나온 이후 세 번째 의료진 감염입니다. 확진자가 신생아실 간호사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병원 신생아실에는 신생아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도는 병원을 폐쇄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 의료진이 추가로 확진이 된 만큼 질병관리본부와 경남도는 한마음 창원병원을 전면 폐쇄합니다. 폐쇄 이후의 관리 방안과 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으로 거리마저 텅 빈 요즘, 경남은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5월 추경이 4월로 앞당겨 편성되고 소비 투자 사업이 먼저 집행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소 등 실질적인 정책도 추진됩니다.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3월 중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심사 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1,800억 원에서 2,7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26일 부울경 광역시도와 공동대응이 시작된 경남에선 선별진료소와 연계해 66개의 당직 약국이 운영됩니다. 또 27일부터 마스크 350만 장이 공급돼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영유아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유아의 경우 감염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노끈으로 묶인 출입문이 이중으로 잠겼습니다.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살 어린이가 다녔던 곳입니다. 사실 어린이는 경증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는 태어난 지 16달 된 여자아이도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자는 26일 오전 기준 34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9살 미만은 3명입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19살 이하 환자 비율이 전체의 2%로 증상도 약한 편입니다. 이처럼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은데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노출 빈도가 적기 때문으로 예상합니다. 성인의 경우 바이러스의 염증 반응이 강한 반면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증상도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폐렴과 같은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성인에 비해 낮았습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현재 발표된 바로는 발병률이 낮은 것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면역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증상이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휴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다시 운영할 경우 영유아 환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부모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인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상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됐죠. 하지만 마스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올바른 활용법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는 보통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용 마스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코리안 필터의 줄임말 KF 마크 여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마스크가 KF 마크가 달린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마스크가 일반용 마스크인데 두께만 비교해 보면 일반용 마스크가 훨씬 얇고
앞면에 주름도 많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KF 마크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을 적용한 겁니다.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이 권고사항은 지역사회 전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F 마크 뒤에는 80, 94, 99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건 숫자가 높을수록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나 바이러스를 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당국은 KF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일반 마스크라도 착용하는 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F80 이상을 권유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불안해서 아예 안 끼고 다닐래.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 마스크라도 방한용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지침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사용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착용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극장과 대중교통 같이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경우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식 환자나 만성호흡기 질환자는 공기 유입량이 조금 높은 KF80 정도를 착용해 줄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는 일회용이지만 한두 시간 정도 착용하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았을 경우는 한 번 더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착용하면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보통에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쓰게 되면 그 안에 침이 고여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6시간이나 7시간마다 교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마스크를 빨거나 말려서 다시 쓰는 방법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증식시킬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정확한 마스크 사용법은 각 보건소 등에서 홍보하는 공식적인 내용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119 구급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구조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감염증 환자 이송으로 오인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태세 격상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은행 건물 입구. 보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과 한 시민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을 거부한다며 지인에게 알려줍니다. 네, 우리 동네 지금 부산은행 안에 여자 하나 들어가고 있잖아. 확진자인가 봐. 방호복 입은 사람들하고 몸싸움하고 있다는 지금. 이 영상은 한 여성이 기침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보호복을 착용한 119 구조대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환자를 이송합니다. 이를 본 주민들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관리소 측은 코로나19와 무관하다는 안내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이처럼 보호복을 착용한 119 구급대원들을 목격한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합니다.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방호복 입고 약간 불안해요. 지난 23일부터 모든 119 구급대원들은 일반 환자 이송에도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50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 감염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과 접촉이 빈번해 2차 감염을 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한몫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지만은 더욱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소방본부는 24일 오전 9시부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상대책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여수시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허위 정보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대구 확진자 접촉자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글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됐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여수시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대구를 다녀온 신천지 신자가 지역의 한 사우나에 들러 상가가 폐쇄되고 자가격리가 진행됐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습니다. 해남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을 추적해서 관련자들을 지금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유언비어를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빠르게 수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완도군에서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자 지자체가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에는 대구 신천지 종교 집회에 다녀온 군민이 있다는 가짜뉴스가 SNS 등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강진군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대구 종교 집회에 다녀온 군민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가짜뉴스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남의 한 보건소에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여 격리됐다는 허위 정보를 올린 고등학생 A모 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허위 정보 내용을 조금씩 바꾸며 반복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고 결국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 지자체는 코로나19 정보 확인은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방학 기간 집으로 돌아간 중국 유학생들이 개강을 앞두고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자가격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포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 공항 콜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학생 3명이 내립니다. 몇 시간 전 인천 공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기숙사로 들어간 학생들은 발열 체크와 가방 소독을 마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지난 24일부터 중국 유학생 자가 격리를 시작한 대진대는 현재까지 60여 명이 기숙사에 입소했습니다. 당초 98명이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30여 명이 입국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자가 격리된 기숙사 건물입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2주간 이곳에서 대학 측이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으며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진대는 자가 격리 기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물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30분간 기숙사 인근 제한된 공간에서 산책을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 관리도 힘쓰고 있습니다. 생필품 미리 다 지급됐어요. 뭐 수건이며 물이며 다 그 안에 있던 것들. 이제 그 도시락을 먹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 나오면 산책하러 나올 때 저기 따로 이렇게 나오고요. 가지고 나오고. 포천시도 기숙사 인근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시청 직원을 24시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발열 체크 등 학생들을 모니터링하며 혹시 있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지도를 하고 또 혹시라도 보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직 공무원이 1명 포함해서 시청 공무원 해서 2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진대는 자가 격리가 끝나는 2주 후에는 기숙사 소독을 통해 재학생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 측이 권유한 입국 날짜에 못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휴학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야 하는지 전화부터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대처법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은 독감이나 일반 감기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코로나19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된다고 병원부터 찾는 건 피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의료기관이 폐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구 확진자들 가운데 일부는 병원을 먼저 찾았고 결국 주요 병원 응급실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나 중증 환자 등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시에 병원 입구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선별 진료실에 가가지고 선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하는 게. 그렇다면 의심 증상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신고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등 20개 외국어 통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7.5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침, 이런 기침 등의 그런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시지 말고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아니면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가 끝나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6시간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느 곳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선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시민들끼리도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물결이 SNS에서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힘내요 대구라는 문구가 적힌 해시태그를 달고 사진을 공유하며 응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엔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각종 후원 물품을 보냈고 기업과 연예인들도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기관단체에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의료진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주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이번 달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월세를 받을 수 없었다며 1,30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 상인이 시장이 폐쇄돼 과일을 못 팔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사겠다는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한 식당은 음식값을 돈 대신 마스크로 받고 이를 기부하는가 하면 세차장에선 생업으로 운전을 하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차량을 살균해주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는 대구 경북과 곳곳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을 다 감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청결 유지하셔가지고 꼭 이런 사태 서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대구 시민들 다 힘내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개강을 다음 달 16일로 2주간 늦춘 데 이어 대구 지역 출퇴근 교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또 학생들에 대해 등교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도서관과 각 건물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당초 입국 예정이던 중국인 유학생 중 115명은 입국을 취소했으며 중국인 유학생 임시생활 숙소에는 9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초등학생 환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생 누나와 함께 자택에 머물렀던 경산 지역 초등학생 1명을 검사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지난 18일까지 영어학원과 수학 교습소 등을 다닌 것으로 보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6일 어린이집 휴원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에 있는 어린이집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흘 동안 휴원합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휴원은 하더라도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동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5명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안동시는 브리핑에서 기존에 입국 예정이었던 전체 유학생 33명 중 5명만 입국 의사를 밝혀 먼저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5명 중 4명은 안동대에서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서 머물고 나머지 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2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영주, 의성을 비롯한 경북 내륙 지역에는 5mm 미만, 봉화 등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울진, 영덕 등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 또는 눈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대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습니다. 운동하기에 좋지 않겠고요. 세차도 차 내부 정도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 앞바다는 1에서 1.5m, 동해남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유래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변국과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과 인후통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 폐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수시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눈, 코, 입 등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기침을 할 때에는 입과 코를 손수건이나 옷 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염병 확산 지역은 가급적 방문을 피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수칙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생활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